좋은 친구 MBC. 내리야, 내리야, 우리 애기. 잘 잤니? 우리 1년, 2년 함께 살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가자. 알겠지? 내리야. 소주 씨, 가방 사셨어요? 에, 엄청 비싼 거요. 아니, 억대해요? 에? 억대요? 아, 물론 그럼 비싼 가방 있어요. 아니, 억대 되는 풀떼기도 있는데 뭐 이렇게 오버를 하세요? 에? 그 무슨 말이에요? 억대 되는 풀떼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장난해요? 억대 이상 되는 풍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를 생각하든 그 이상,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 풍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멀리 전해진다고 해서 풍란이라 불리는 식물. 나무의 줄기나 암석 위에 붙어서 사는 착색란인데요.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풍란. 그리고 신나는 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해 꿀잼 도시로 도약 중인 이곳은 충북 청주. 억소리 나는 풀떼기를 찾아 청주의 한 농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과연 소문의 진상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신나는 농부를 만나러 왔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의 농부님이시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향기롭고 아름다운 풍란의 세계로 안내해줄 장삼진 농부입니다. 아니, 농부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억소리 나는 풀떼기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않나?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에? 됩니다. 에? 된다고요? 네. 아유, 억소리 나는 풀떼기? 얼마예요, 얼마? 저희 난원에 어? 아니 잠깐만요. 진짜로 억소리 나는 풀떼기, 아니 풍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가? 이거? 억소리 나는 거 뭐야? 아니 화원 안에 풍란이 가득한데 억소리 난다는 풍란이 어떤 겁니까? 아니 그렇게 비싸다고? 이 풍란은 종류별로 다 비싼 종류가 있고 저렴한 종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체 억소리 나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긴 있는데 그냥 제가 알려드리면 좀 뭐해서 수진 씨가 일도 하시고 풍란에 물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는 거 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일을 해야지 알려주시는구나. 네. 에? 네. 수진 씨, 억소리 나는 풍란 좀 구경하자고 영차. 농부님, 네. 제가 옷을 짠 하고 갈아입고 왔어요. 네. 응, 저 어떤 일 하면 돼요? 이 풍란들이 지금 좀 목말라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을 주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오, 목말라 하는 난들이 있어요? 네. 풍란들은 수태라는 친구로 다 감싸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바삭바삭하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 얘가 지금 버석버석하니 물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지금 물을 주셔야 되는데 물 주는 요령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충분히 관수를 해주시면 돼요. 아. 얘들아, 물 먹어라. 골고루 흠뻑. 풍란은 바람을 좋아하고 공기 중에 수분과 양분을 흡수해 살아가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의 섬에서 자생하는 희귀 식물이에요.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일본에서만 볼 수 있답니다. 야, 오늘 일 꿀인데요? 아이, 감독님, 얼굴이 좀 푸석거리는 것 같은데요? 어디 가요? 어디가? 일로 물 마셔. 일로 어디가? 저는 원래 인테리어 일을 했었는데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풍란을 갖다가 보게 되고 그걸 갖다가 집에서 키웠는데 꽃이 피우는데 그 감향에 매료돼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풍란을 키우기 시작한 장삼진 농부. 작은 하우스에서 정성껏 풍란을 키우기 시작해 조금씩 규모를 키웠는데요. 지금은 5만여 분의 풍란을 재배하고 있답니다. 풍란은 사실상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의 아름다움이나 뭐 풍란의 감향 말로 다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진짜 향을 맡게 되면 누구나 반할 수 있는 그런 향이 납니다. 반려식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발전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풍란이 반려식물로서 제격이라는 걸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농부님, 네, 풍란에서 향이 나요. 네, 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럼 아무나 키울 수 있어요? 아, 네, 그럼요. 풍란은 누구나 어떤 분이든지 다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키울 수 있다는 풍란, 가장 먼저 분갈이부터 배워야 하는데요. 분갈이는 왜 하는 거예요? 분갈이는 이제 잘 크게 시리해내고 이제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분갈이 재료들인 거죠? 예. 꼴대 그거고 이제 요거는 망. 네. 망 위에다가 요거 이제 수태를 갖다 이렇게 꼭 지어줘요. 요거에 막개실이 이렇게. 아니 근데 수태를 이렇게 감싸는 이유가 있어요? 네. 딴 뭐 이렇게 하초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흙에다가 심잖아요. 근데 이거는 흙에다 심는 게 아니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태 가지고서는 감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풍란은 흙이 아닌 수태를 이용해 키우는데요. 수태는 자연 상태의 물 이끼를 세척 및 건조해 만든 원예 재료랍니다. 수태를 고정시킨 풍란을 바닥에 뚫린 화분에 넣어주면 끝! 제가 분갈이한 활력입니다. 앞으로 활력 넘치게 잘 자라라 활력아. 이 풍란이 키우기에 딱 맞는 장소가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이 풍란은 착색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풍란은 지면보다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파트에서 키우실 때 겨울에는 뭐 휴면을 둬가지고 하고 봄에는 성장, 여름에도 성장, 가을에는 또 휴면을 하기 위한 준비, 마무리 작업 이런 사이클을 해서 풍란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억술이 난다는 그 문제의 풍란, 이제는 실물 영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농부님, 네? 제가 엄청 고민해서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억소리 나는 난이죠. 이게 억소리 나는 난입니다. 이게요? 아니 이게 훨씬 더 큰데요? 큰 거보다 1등은 이 친구는 귀합니다. 이 친구는 대한민국에 세 화분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분수가 많지 않게 있습니다. 전 세계 중에서 딱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친구는 오큰강이라는 데서 변이가 된 건데 그 변이를 갖다 최마지막까지 감춘 겁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간. 변이의 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풍란이요, 억소리 나는 그 풍란이 맞아요. 최근 청주 풍란 대전에서 대상까지 수상한 작품이랍니다. 풍란은 예전부터 제주도 섬시방이나 남해안 섬시방, 남해안 지방에 자생하는 톡찹 풍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무분면을 채취를 하면서 수가 엄청이 줄었습니다. 그 멸종 식물 1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미가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친구들을 갖다 사생지 보건사업을 하냐고 예전에는 신안군, 지금은 올해도 부산 태종대를 다녀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풍란의 매력에 빠지길 원한다는 신나는 농부. 그런데 요즘에는요, 다른 식물에도 정성을 쏟고 계신데요. 농부님, 네. 많은 작물 중에서 왜 하필 애플망고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많이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후가 예전에는 뭐 진짜 많은 추운 겨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아열대지방으로 다 온도가 많이 높아져서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열대작물을 심게 되었습니다. 신나는 농부는 우리 농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후에 맞는 작물과 시설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마음이죠. 장삼진 농가는 풍란 재배와 아열대 작목인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꿀잼 도시 청주를 풍란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매년 풍란 전시회를 열고 무료로 풍란을 나누어 줌으로써 풍란 산업의 저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풍란을 재배하고 애플망고를 시험 재배 중인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 향기로운 풍란! 저마다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닌 풍란. 비록 다른 나무의 줄기나 암석에 위태롭게 붙어서 살지만 그래서 더욱 향기롭고 기품 있는 풍란의 매력에 여러분 한번 빠져보실래요?
끝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남아있는 이곳은 맛과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 산둥성입니다. 이곳에 제주와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엔 오늘은 중국 산둥성으로 떠나봅니다. 황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은 우리나라 1.5배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광둥성에 이어 인구가 많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45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데요. 이번 탐방은 산둥성의 주요 도시 5곳을 둘러보게 됩니다. 제주처럼 멀리 풍력 발전소도 보이는 곳이 지난해 제주시와 자매 결연을 한 웨이하이시인데요. 항구를 둘러싸고 있는 산맥 안쪽으로 우뚝 선 동상이 보이는데요.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예전에는 바로 이 석도가 그 황해 무역, 특히 이제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이어지는 이제 장보고 대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3개국을 넘나드는 무역 항로의 가장 중요한 항구였다. 통일신라 때 장보고는 핵심 무역 항구인 이곳에 적산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세웠는데요. 현재는 장보고 기념관으로 여러 신라 시대의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적산 법화원에는 또 다른 명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다를 관장하는 해신상인 적산명신입니다. 높이가 50m가 넘는 이 동상을 만나려면 무려 10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정상에서는 웨이하이시가 한눈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소원 비셨어요? 소원 평안하고 가족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적산명신. 이곳 사람들은 해신의 손바닥이 거센 파도를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하이시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진시황을 모시는 시황묘라는 곳인데요.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진시황 사당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표식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시황도 이들 마음속에는 그냥 뭐 진시황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인지 관계없이 우리 삶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새로운 해석. 이런 부분도 있어요. 거센 황해의 파도에 맞서 매일의 안녕을 바랐던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죠. 한쪽에선 돌을 만지며 도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뭘 하는 걸까요? 왼쪽으로 3바퀴,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돌면 이 먹이를 만지면서 그러면은 만사형통일입니다. 만사형통한 돌이라니 한번 만져보고 싶네요. 이번엔 사람이 아닌 갈매기가 빙빙 주변을 돌고 있는 커다란 돌기둥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성산두입니다. 진시황도 여러 번 이곳을 찾았다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광산이 서복이라고 합니다. 놀랍네요, 진짜.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뭐랄까 이게 진짜 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들은 실제로 믿는 거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산도에서 저 멀리 동쪽을 바라보며 진시황은 아마도 불로장생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런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 서복. 그는 한반도를 거쳐 제주도에 도착했고 지금의 한라산인 영주산과 서귀포를 둘러보고 일본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룽카고시는 진시황의 신하인 서복이 실제로 태어났다고 추측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로초를 찾아 나선 서복의 행방에 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한국과 중국 학자들은 서복의 역사를 함께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학문적인 교류는 제주와 산둥의 문화 교류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回顾了我们多少次到我3次到韩国西归浦去访问，里边搞了好多的交流，而且济州岛是一个美丽之岛、旅游之岛，我们的来往应当是很频繁的，我们应当像走亲戚一样，保持龙口和西归浦和济州岛的关系。希望济州岛越来越好，希望我们龙口越来越美。 룽커우시의 남산대학에서는 특별한 좌담회도 열렸습니다. 이날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복 사전을 비롯해서 서복 관련 1000가지 문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한 답안을 내놓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나와 있고 해서 보고 싶었어요. 양국 학자들은 연구 자료들을 공유하며 서복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서복이란 공통점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这个活动呢，是我们基于这个水府东渡这个事件，体现了我们中韩两国人民的友好的交往。 最后呢，我们希望能够通过这个两国人民的交流，来进一步的来推进水府东渡的研究与传播，为我们两国的友谊进一步的发展和深入，做出我们积极的努力。 다음은 산둥반도의 무역 중심지인 펑라이로 향했습니다. 예로부터 해상무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조선반도와 한반도와 일본으로 가는 이 실크로드가 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쪽에 이 벙라이나 봉래나 또 어저께 왔던 롱코우 같은 데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를 잇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됐던 벙라이. 실제로 펑라이에서 고려시대 때 무역선으로 사용했던 배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곳 고선박물관에는 두 척의 고려 선박과 유물들을 볼 수 있고요. 고려문인 정몽주 동상도 만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 미식의 나라 중국에서 음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펑라이를 대표하는 유명 식재료들로 만든 요리들이 항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서 해산물 다른 지방의 해산물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이 식당에는 대표적인 요리가 있다는데요. 바로 펑라이 샤오미엔이라는 이 지역 대표 면 요리로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합니다. 요리가 문명 간의 교류의 장이었듯 펑라이에서의 식사는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 산둥성 동북쪽에 자리한 항구 도시 옌타이시로 가볼까요? 이날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져서 비를 피해 한 박물관을 찾았는데요. 이 나무통 안에 박물관을 대표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술인 고량주입니다. 특히 이 옌타이 고량주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연평 고량주가 한국의 판매량이 전 한국 고량주 시장의 한 60% 정도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연태 고량주 총 매출이 35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드럽고 과일 향이 나는 옌타이 고량주는 이 기름진 중국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 지역을 넘어 한국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 또 있는데요. 바로
와인입니다. 특히 옌타이시에서 생산되는 와인은 이 중국 대표 와인으로 꼽히는데요. 이곳 술문화박물관에서는 130여 년 전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독자적인 기술로 고급 와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와인 기업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하로 내려가 보겠는데요. 이곳에는 수천 개나 되는 와인 오크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숙성 중인 와인부터 100년 전 오크통을 그대로 보관해서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서양을 겨냥한다는 의미의 권총 모양 양조장도 인상적이죠. 다음은 제주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라이저우시로 향했습니다. 시에서는 제주에서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시민의 집 박물관을 둘러보며 라이저우시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995년 제주와 처음 교류를 시작한 라이저우시는 30년 가까이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하며 우정을 돈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文化源远流长啊，这个济州也是咱这个韩国的一个很知名的一个手册啊，我相信会有更多更广的。 이렇게 제주와 중국 산둥성은 다양한 민간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답니다.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오랫동안 서로 이어져 온 중국과 한국. 앞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냉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여름. 물냉, 비냉 말고 조금 색다른 냉면 없나요? 특별한 냉면을 찾아온 영광. 그런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굴비뿐. 여긴가? 법성포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식당.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냉면은 연변냉면? 저희 가게는 영광 법성리에 위치하고 있는 한식으로 하는 비빔밥 전문점입니다. 연변냉면은 동네 사람들 즐겨 먹는 그런 한 가지 음식입니다. 우리 동네 음식도 괜찮겠다 싶어서 맛있는 게 한번 내놔봤습니다. 중국의 10대 면 요리 중 하나로 꼽히는 연변냉면은 소고기를 사용해 깊고 시원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인데요. 연변에서 40년 넘게 냉면집을 운영했던 어머님께 레시피를 전수받았답니다. 육수는 어머니가 가르쳐듯이 소고기를 삶아가지고 그놈을 갖고 간장에 잘 졸여가지고 그 간장을 갖고 맛을 내봤습니다. 어릴 적 조미료는 구경도 못 해봤다는 사장님. 육수는 물론 양념장에도 조미료는 1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연변의 특산품인 배와 사과를 이용해 단맛과 감칠맛을 냅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레시피에 어릴 적 먹던 기억을 더해 재현해냈다는 연변냉면. 꼬박 2달 동안 냉면만 먹어가며 그 맛을 찾아냈는데요. 고명도 우리가 흔히 보던 고명과는 조금 다릅니다. 후식 개념의 수박에 달걀은 통으로, 육수에 사용됐던 홍두깨살과 달걀 지단까지 올려주고 살얼음 육수를 부어주면 연변냉면 완성됐습니다. 처음 드셔보는 사람들은 다들 독특한 맛이다. 여기서 없는 맛, 희귀한 맛,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어렸을 때 먹는 냉면 차이는 많이 나겠죠. 다는 물론 못 받아도 80은 물론 받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많이 찬 메뉴는 우리 비빔밥 전문집이라 비빔밥이 제일 많이 나가고, 비빔밥도 육회 비빔밥이 엄청 인기가 좋고요. 그리고 갈비탕, 이제 겨울철에 이 우족탕 많이 찾고 그래서요. 화려한 비주얼만큼이나 화려한 맛을 자랑한다는 연변냉면. 비빔냉면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비빔냉면이라는 건 들어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들어도 못 보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들어서서 비빔냉면이라는 게 있구만. 그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단어라고 비빔냉면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 동네는 예전에, 지금도 가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가도 국자를 주는데 그 국자에다 국물 뜨고 면을 그거에 올려서 같이 이 육수랑 같이 곁들여 먹으면 그게 제일 맛있게 드는 방법 같아요, 그게. 한여름이면 하루 150그릇 이상 나간다는 연변냉면. 어떤 맛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릴 때 먹던 맛과 똑같아요. 20년은 넘었는데도요. 그리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시원하고 그래요. 전날 술 마시고 속풀이용으로는 아주 국물이 끝내줍니다. 직접 손질하고 양념한 육회가 올라가는 육회 비빔밥 역시 이곳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메뉴고요. 갈비탕은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수도 있는 인기 메뉴랍니다. 여기가 유동 인구가 작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먼 곳에서 자꾸 와서 먹으니까 좀 군따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맛보게 하는, 그걸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깃집이다, 고깃집. 심지어 보통 고깃집이 아니라는 말씀. 저희 가게는 수안지구대 옆에 위치한 한우암소 전문점입니다. 좋은 고기를 취급하는 만큼 고기를 다루는 솜씨가 중요한데요. 딱 봐도 전문가시네. 제 신랑인데요. 17년간 풍부한 경험으로 좋은 고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추천하는 메뉴는 66세트라고 당일 도축 생고기에다가 육회를 같이 세트로 나오는 메뉴가 있고요. 갈비살, 살치살, 차돌박이 이렇게 세 가지의 부위가 구성된 메뉴로 갈치돌 세트라고 그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추천하시는 메뉴를 먹어야죠. 달궈진 불판 위로 올라가는 고기들. 굽기 전에도 예쁘더니 구우니까 더 예쁘네. 그런데 여기 냉면 먹으러 왔죠?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로 파지냉면은 대한민국 최초에서 저희만 지금 이 메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파지냉면? 와, 진짜 처음 들어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호호호호.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 손님께서 기본 상차림에 나가는 파김치를 냉면에다가 이렇게 같이 싸서 드시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고 엄청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열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냉면은 있는데 파김치를 이용한 냉면은 없다라는 생각에 연구해서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처음에 담을 때는 양념을 버무리고 나서 48시간 실온에 숙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는 김치 냉장고에다가 숙성을 시키는데, 숙성을 시키면 좀 더 그 아삭한 맛도 있고 그 처음 담았을 때보다 이제 매운맛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단순히 파김치만 맛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닌 파지냉면. 파김치와 잘 어우러지는 육수를 만드는 게 관건이었답니다. 저희가 그 파김치 냉면에 들어가는 육수는 동치미 육수에다가 또 비법 육수를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육수는 지금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예요. 시작은 우연한 계기였지만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던 파지냉면. 면과 고명, 육수 모두 파김치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 유일 광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파지냉면이 탄생했습니다. 열무냉면, 동치미냉면은 먹어봤어도 파지냉면이라니. 일단 비주얼에서 보고 이런 것도 있네, 약간 비주얼에 압도당하시고,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개운해서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고. 파지냉면 외에 고깃집다운 냉면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오는 육회냉면은 한우 암소로 만든 육회가 100g이 올라가서 육회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산더미 육회냉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기에는 냉면, 냉면에는 고기. 보통 고깃집의 냉면은 후식 개념이지만 이곳에선 파지냉면을 먹기 위해 고기를 주문할 정도랍니다. 먼저는 그냥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고기와 같이 함께 곁들여서 먹으면 도파민이 폭발할 겁니다. 대체 여기가 고깃집이야 냉면집이야? 1테이블 1파지냉면은 기본, 심지어 1인 1파지냉면까지? 생각보다 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학생 입맛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좀 깔끔하고 시원했어요. 먹어보니까 그 파지의 그 알싸한 맛이랑 그 육수의 시원한 맛이랑 올 여름에 파지냉면 적극 추천합니다. 혹시 파김치 안 좋아하신다면 육회냉면도 있어요. 광주 하면은 꼭 가봐야 하는 곳, 광주의 1번 맛집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푸근한 그곳, 세종시 연서면에서 만나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 눈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곳 어디 없을까요?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세종시 연서면 봉암 1입니다. 이 안쪽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 150가구 정도 되는 작지 않은 마을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 고향 마을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도 마을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마치 고향 마을처럼 느껴지는 봉암리, 친근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야, 조촐하다. 버스 정류장에 기다릴 수 있는 의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 마을이 초입부터가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곳곳에 예쁜 꽃길이 있네요. 골목길도 작은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방방에 우리나라 꽃. 와, 이 마을의 특징이 곳곳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네요. 화분에 있는 꽃도 있고 마을 이 집 안에 마당에 심겨져 있는 꽃들도 있고요. 오, 조경을 잘 해놨다. 골목 곳곳에 심겨진 꽃들을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그 꽃들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 카페에 도착.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운영하는 쉼터입니다. 무더위를 지키는 동네 사랑방이죠. 예쁜 꽃길 따라 걷다 보니까 네. 또 예쁜 카페가 있어가지고 들어와 봤어요. 그렇죠. 예, 저희 마을 처음이시죠? 네. 예. 그냥 꽃길 따라 오셨다고 그랬는데 꽃길 말고 다른 거 변한 거 좀 다른 마을하고 다른 거 못 느끼셨나요? 주변이 깔끔하더라고요. 깔끔하죠. 네. 22년도 완공된 농림부 공무사업 새들말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담장도 무너지고 뭐 축대도 위험한 경우에 있고 빈집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너무 좋게 빈집 철거, 무너진 담장 보수, 그리고 축대, 위험한 축대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둘러보시면 빈집 없으실 거예요. 마을 환경이 개선된 뒤 동네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모임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의기투합 주민들은 함께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아진 수익금은 좋은 곳에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익금 중에서는 사랑의 공동 모금에 따라 또 금액 기부도 하고 일부 기부도 하고 또 어르신들 보니까 그릇이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어르신들 양쪽 노인에 간에 그릇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으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일에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봉암 1위 골목 맛집은 어떨까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집 같은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실내도 그런데 바깥에서 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집 같더라고요. 네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할머니 사시던 집을 저희가 이제 개조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원래가 부모님 때부터 내려오던 집이었던 거예요. 17년 전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집을 개조해 식당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주방에서는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합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팔팔 끓고 있는 이것, 여름 보양식 중 으뜸이라는 흑염소입니다. 야, 안에 들어오니까 후끈하네요. 네, 엄청 후끈해요. 언제부터 지금 이 삶은 거예요? 네, 보통 한 3시간, 4시간 삶아야 돼요. 아니, 흑염소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려내야 되는 거예요? 네, 보통 한 3시간 내지 4시간 안 삶으면은 질겨서 못 먹어요. 뭐 연하게 드시려면은 그리고 먹으려면은 한 3시간 정도 삶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가마솥이 2개인데 네, 하나는 육수만 끓이는 거고 하나는 고기만 삶는 거예요. 오호, 우리가 다른 뭐 탕이나 전골 같은 거 할 때도 뭐 이것저것 막 들어가잖아요. 네네. 흑염소도 이 고기 말고도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예, 약재 같은 거. 감나무니, 오가피니, 뭐 한기, 당기 이런 거 다 넣어서 해요. 들어가는 것들 비법이라고 공개 안 하는. 그거는 한 가지는 이제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희는 특이하게 이제 냄새 제거하려고 즙을 넣고 있어요. 향신료도 한약재도 아닌 이 지푸라기가 비법이라고요? 다른 데는 그런 거 안 넣는데 내 생각에 혼자 생각에 즙을 넣으면 좀 깔끔한 맛이 안 날라나 했더니 즙을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농사 짓고 나면은 가을에 이제 해갖고 만들어갖고 그 즙을 넣고 있어요. 한약재와 지푸라기로 흑염소 특유의 냄새를 잡았다는 골목 맛집. 이젠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흑염소 드셔보셨어요? 난 먹어봤지.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아, 이거 궁금하면서도 살짝 겁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데 뭐 먹어야 되지? 저희 주문하려고 하는데 흑염소도 요리가 종류가 많네요. 네네네, 많아요. 주로 뭐 많이 드세요? 주로 뭐 수육은 식감이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고기 좋아하시면 수육 드시고요. 이제 네. 육수랑 국물이랑 같이 드실 거면 전골 드시면 됩니다.
수육 아니면 전골에서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네. 아, 그러면 저희는 다 주세요. 두 개. 예, 수육하고 전골하고 한번 맛볼게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럼 어떤 분들이 찾으세요? 요즘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한 연령대가 저희는 한 50대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그리고 이제 6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양하게. 무더운 날씨에 괜스레 지치고 처지게 되는 요즘, 오늘 제대로 원기 충전해 보겠습니다. 범상치 않은 흑염소 전골과 수육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세종시 연서면에서 찾은 골목의 맛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먼저 흑염소 전골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전골과 크게 비주얼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채소들 중에서 부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기도 전부 다 발라서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흑염소 수육인데 보기에는 삼겹살 수육이랑도 비슷하고 또 소머리 수육과도 비슷한데 또 차이점이 있는 거는 위에 들깨가루가 상당히 많이 뿌려져 있어요. 들깨가루는 이제 염소의 그 약간의 향도 잡아주고 들깨가루는 또 염소랑 찰떡 궁합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들깨가루도 이제 많이 뿌려서 나가고 있지만 또 참고로 추가로 또 드실 거면 거기에 있으니까 같이 넣어서 드시면 돼요. 제가 이래봬도 초딩 입맛이거든요. 흑염소 고기는 난생 처음인데요.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흑염소 수육부터 먹어봅니다. 알려주신 대로 깻잎과 부추 그리고 마늘과 소스까지 넣고 도전! 천천히 음미하면서 씹어보는데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처음 먹었는데 일단 익숙한 맛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스에 찍어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깻잎과 마늘과 함께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냄새는 거의 못 느끼겠고요. 고기가 상당히 부드럽네요. 야, 아니 이게 오랫동안 삶아서 그런가요? 매일 새벽 3시에 나와서 그냥 삶아서 그날 삶고 그날 팔고 그날 소비해서 끝내고 이제 없으면은 이제 손님 못 받고 그 다음날 다시 아침에 삶아서 또 소비해요. 맛이 틀리다고 해요. 손님들 자체도 맛이 틀리다고 해요. 이번엔 흑염소 전골입니다. 깻잎과 부추를 냄비에 가득 넣고 그 위에 살코기 위주로 담습니다. 여기에 버섯과 얼큰한 국물을 자작하게 부은 뒤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는 거죠. 이번에는 전골 맛을 보겠습니다. 먼저 전골이니까 국물부터 맛을 봐야겠죠. 진한 육수에 얼큰한 맛을 더한 흑염소 전골. 과연 국물 맛은 어떨까요? 가마솥에서 오랫동안 끓였기 때문에 묵직하고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국물이 상당히 가볍고요. 또 깔끔한 맛이 나는데 야 진짜 장난 전혀 안 나네.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르긴 소화기를 보호하고 기운을 끌어올려주며 치아와 뼈, 오장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흑염소. 날이 더워지면서 땀이 많이 나고 차가운 음식만 찾게 되는 요즘인데요. 구수한 흑염소 전골 한 그릇이면 배탈 없이 건강하게 날 수 있겠네요. 염소고기 자체도 괜찮지만 전 이 소스가 맛있고 특별하네요. 이건 그럼 직접 개발하신 건가? 원래 이렇게 딴 데들 가봐도 그렇게 찍어 먹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장, 고추장에다가 초장 넣고 매실, 액기스 넣고 만들어 갖고 이제 나가니까 손님들이 괜찮다고. 전골의 수육까지 이미 배는 부르지만 마무리 볶음밥은 빠질 수 없겠죠. 전골 국물 한 국자 부어 볶아준 다음 살짝 눌러서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과연 흑염소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목소리가 좀 더 커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혈색도 좀 좋아졌나요? 네, 많이 커지고. 오, 야. 그래서 이제 복날에 많이 드시겠네요. 네, 복날, 소복, 중복, 말복 그리고 날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손님이 더 많죠. 그러니까 저희 집은 사실 날씨가 많이 뜨거워야 돼요. 많이 뜨겁거나 많이 춥거나. 네. 야, 극한 날씨에만 손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네, 네. 언제 먹어도 맛있는 K 디저트 볶음밥. 흑염소 볶음밥이라 영양 만점인데요. 덕분에 올여름은 끄떡없겠습니다. 무더위야 안녕. 오늘 수육부터 전골 볶음밥까지 여름 보양 음식
제대로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염소고기 입문을 한 건데요. 생각만큼 거부감이 크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복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와야겠네요. 예쁜 꽃을 심고 골목길 곳곳을 단장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대를 이어 살아온 집에 들어선 골목 식당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 들여 흑염소를 삶아내는 골목 맛집. 한약재 듬뿍, 영양 듬뿍, 최고의 여름 보양식입니다. 더위에 기력을 잃으셨나요? 흑염소와 함께 활력 충전하시기 바랍니다.